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예요. 얼마 전에 동서네가 저지른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사연을 보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방도시에 살고 계세요. 동서네도 같은 도시에서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거리가 멀어서 시어머니랑 왕래를 자주 못하는데 동서네는 어머님이랑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이었고요. 동서네도 원래는 수도권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하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농장 일을 시작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간 거였어요. 동서네가 고향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어머님한테 금전적 지원도 받으며 그만큼 어머님을 더 챙기면서 지냈지요. 그러니 동서네가 어머님과 왕래가 더 잦을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저도 어머님에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전화라도 자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고 난 뒤 곧바로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예요, 형님. 아까 어머님한테 전화하셨죠? 일 때문에 바쁘실 텐데 어머님한테 자주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어머님 잘 모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연락드린 거예요. 물론 동서가 어머님한테 잘하고 있겠지. 나는 그래도 어머님 안부는 자주 여쭙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동서가 잘못하고 있을까봐 그거 확인한다고 전화한 거 아니야. 동서가 혹시나 오해를 할까봐 저는 그저 안부만 여쭙는 거라고 잘 설명했어요. 항상 잘 지내고 계시는데 뭘 매번 그렇게 안부를 물으신다고 그러세요? 뭔 일이라도 있으면 제가 형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드리죠. 저희가 알아서 잘 하니까 전화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 얘기를 듣는데 묘하게 동서네가 우리 부부가 자주 전화하는 걸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왜 동서가 나서서 그걸 갖고 눈치를 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머님한테 연락 자주 해서 불편했어? 감시하려는 뜻으로 전화한 게 아니라는 건 알지? 알죠. 저야 그냥 형님이 바쁘신데 어머님까지 신경 쓰시는 게 안 돼 보여서 그런 거예요. 동서는 저를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저는 동서가 뭔가 불편해한다는 게 정확히 느껴졌어요. 일단은 저도 괜히 분란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전화를 좀 뜸하게 됐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동서에게 먼저 연락이 왔어요. 동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욕실에서 미끄러지셔서 엉덩방아를 3개 찧었어요. 못 걷겠다고 하셔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대퇴부 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입원하셨어요. 어머, 그 병원이 어디야? 어머님 다른 데는 다치신 데 없어? 방금 입원하신 거야? 방금 막 병실에 들어가셨어요. 팔에 타박상을 입긴 했는데 심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입원하신 병원 어딘지 알려줘. 남편이랑 당장 갈게. 1시간 반에서 오래 걸리면 2시간까지 걸릴 것 같아. 저랑 남편은 곧장 어머님이 입원하신 병원으로 찾아갔죠. 큰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내려가는 내내 마음을 졸였어요. 의사가 뭐래? 수술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니래? 그냥 입원만 하면 호전이 될 수 있는 거래?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함부로 수술할 건 아닌 것 같아. 의사가 수술할 건지 그냥 보존적 치료만 할 건지 정하라고 하더라고. 나는 그냥 보존적 치료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럼 수술은 못 한다는 거야? 이왕이면 수술을 받는 게 엄마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수술 받고 재활치료 받는 게 낫잖아. 당장 아무것도 안 하면 엄마 걷지도 못하고 그게 뭐야. 수술 안 받는다는 건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잖아. 그건 아니지. 재활치료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수술비에 재활치료비에 그것도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야. 게다가 하루 이틀 받고 말겠냐고. 몇 달을 재활치료를 받으면 병원비 엄청 들 거 아니야. 남편은 이왕이면 수술을 하자는 의견이었고 시동생은 어머님 연세에 수술하는 건 위험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서로 실랑이라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처음엔 실랑이 정도였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야, 그래도 그렇지. 다른 돈도 아니고 엄마 병원비 들어가는 거 아까워하냐? 그리고 엄마가 가진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네 돈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
뭐가 걱정이야? 근데 솔직히 어머님이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고 시골엔 비싸진 않지만 땅도 갖고 계셨거든요. 어머님 가진 재산이면 수술비에 재활치료비까지 내는데 전혀 무리가 되진 않았죠. 근데 시동생이 병원비를 들먹이면서 수술을 받지 않는 게 낫다고 하니까 당연히 남편은 화가 났죠. 그럼 우리가 물려받을 돈이 없어지기도 하잖아. 엄마가 가진 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우리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엄마가 돈 다 쓰게 할 거야. 시동생이 그렇게 반박을 하는데 듣는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려받을 돈 줄어드는 것까지 걱정하는 건 좀 너무했다 싶었어요. 근데 어이없게도 동서가 시동생의 편을 들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사실 만큼 사셨잖아요. 어머님 연세 정도 되면 다들 휠체어 생활해요. 그게 그 나이엔 당연한 거라고요. 남편이 시동생과 동서의 말에 열이 받아서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임마! 엄마 다치셨는데 치료가 먼저지. 나중에 물려받을 돈 줄어드는 거 걱정하냐? 재수 씨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엄만 지금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데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엄마는 평생 우리만 보면서 사셨어. 나서서 치료해주겠다고는 못할 망정. 뭐? 나중에 물려받을 돈이 없어져? 너 그게 할 소리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열이 받아서 어떻게 아픈 부모를 두고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격하게 화를 냈고 결국 시동생과 남편이 엄청 싸웠어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했어? 현실적인 문제야. 돈 들어가는 거 걱정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리고 계속 치료받다가 엄마가 가진 재산 다 써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형이 책임질 거야? 내가 책임져. 넌 지금 돈만 생각하는 게 너무 괘씸해. 엄마를 위한 방법부터 생각을 해야지. 돈부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내가 열이 받는 거 아니야? 시동생과 남편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병원에서 목소리만 높아졌죠. 그만해요. 지금 어머님도 편찮으신데 자식들끼리 싸우면 되겠어요? 어머님 들으시겠어요? 이제 진짜 그만해요.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하는 걸로 해요. 제가 겨우 끼어들어서 싸움을 중재했어요. 혹여나 병실에 계시는 어머님이 이 소리를 들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수술비 때문에 형제들이 다투고 있는 걸 아시면 속상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수술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수술이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동도 다시 하시고 제대로 회복을 하시려면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에게 물으니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 사람보다 수술이 더 체력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수술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죠. 옆에서 보는 저도 수술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얘기할 것도 없어. 난 엄마가 수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수술하는 걸로 해. 네가 또 수술하는 문제로 한 번만 더 딴소리하면 나 다신 너 안 볼 거야. 엄마 오늘 수술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수술하고 엄마 잘못되면 형이 알아서 해. 형이 결정한 일이야.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결국 남편이 하자는 대로 어머님은 수술을 하기로 했죠. 당장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수술을 받으시는 내내 자리를 비우지 않고 기다렸죠.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가 하는 말이 다행히 수술은 문제없이 잘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어머님이 마취해서 깨길 기다렸다가 어머님이 정신을 조금 차리실 때쯤 남편이 어머님께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지? 수술 잘 됐대. 당분간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참아. 금방 좋아질 거래.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이게 뭐 별일이라고 이 멀리까지 와서 너까지 고생해. 엄마 아들이니까 당연히 걱정하지. 엄마 재활치료도 잘 받고 금방 회복하셔야 돼. 알았지? 그래, 알았다. 내가 열심히 치료받고 금방 나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어쨌든 수술이 끝나고 마취에서 깨어난 거 보고 저랑 남편은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남편은 시동생에게 엄마 재활치료 제대로 시키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죠. 엄마 회복하고 퇴원하면 재활치료 똑바로 시켜. 너 그거는 제대로 약속해. 알았다고. 어차피 수술까지 하게 된 걸 내가 재활도 안 시킬까봐. 형 이만 가봐. 시동생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는데 저는 괜히 찜찜하더라고요. 남편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돈 때문에 엄마 수술도 안 시키겠다고 하는 거 보면 재활치료나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이대로 올라가도 되는 건가 몰라.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우리가 계속 전화해보고 확인하자. 일단은 내일 당장 출근해야 하니까 주말에 다시 내려오자. 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야. 나는 서방님이 병원비 때문에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충격적이야. 돈이 정말 무섭다. 내 동생이지만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영 찝찝해. 남편은 이대로 서울로 올라가도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남편이나 저나 맞벌이니까 계속 어머님 곁에 있을 순 없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저도 발이 떨어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고요. 어머님 퇴원하시면 당분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어때? 통원 치료하면서 재활치료도 받으시고 우리랑 지내시면 당신 걱정도 좀 덜지 않을까? 나도 그게 좋을 것 같고. 나도 당신이 동의만 해준다면야 좋지. 근데 우리 일하는 동안엔 어떡해. 엄마 혼자 계셨다가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다치실 거 아니야. 그땐 방문 간병 써서 어머님 케어해달라고 하면 되지. 재활치료는 우리 집에서 계시면서 병원으로 통원치료 받으시라고 하자. 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동서 못 믿겠어. 저의 제안에 남편도 그러자고 했죠. 그런데 남편과 서울로 돌아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전화를 받았죠. 병원에서는 한 달 동안 입원해도 된다고 하는데 작은 애가 자꾸 일찍 퇴원을 하자고 한다. 아니, 병원에서 한 달 계셔야 한다고 하면 한 달 있어야지. 왜 일찍 퇴원하려고 하는 거래요? 안 되겠어요. 어머님, 제가 동서랑 얘기 좀 해볼게요.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동서네가 자꾸 퇴원을 서두르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전 어머님과 전화를 끊자마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서, 난데 어머님 한 달 입원하셔도 된다는데 왜 퇴원을 서두르는 거야? 연세도 많으신 분이 회복 더 걸릴 텐데 일정보다 앞당겨서 퇴원하는 건 수술한 사람한테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거야. 한 달 입원을 해도 된다는 거지. 꼭 한 달 입원하셔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술하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젠 집에 가셔서 생활도 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회복이 되죠. 계속 병원에 누워만 있으면 다리에 근육 다 빠져서 오히려 안 좋대요. 의사도 그렇게 말해? 동서랑 서방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소리 아니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회복이 일반 사람보단 더딜 거 아니야. 그렇게 무리하게 퇴원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재활은 어떻게 할 건데? 재활치료 받을 병원 알아봤어? 어머님 퇴원하시면 우리가 모시려고 했어. 서울에서 재활 받으시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에이, 무슨 서울까지 가서 재활을 받아요. 그리고 재활이랄 게 뭐 있나요? 집에서 차근차근 생활하시면 저절로 재활 치료가 되는 거죠. 의사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형님도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시고 여기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동서의 말을 남편에게 전했더니 남편이 불안해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됐죠. 회복도 다 되기 전에 집으로 옮기시면 동서가 어머님을 제대로 챙길지 의문이더라고요. 재활치료비 아깝다고 그냥 집에서 대충 때우려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진짜 지 맘대로네. 내가 보기에도 그래. 그냥 집에서 생활하는 게 재활치료라고 하는데 어머님 이러다 더 상태 안 좋아지실까 봐 걱정돼. 우리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일단 엄마 퇴원하는 날 우리도 가서 보자고. 퇴원해도 되는 상태인지 우리 눈으로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내 동생이지만 당최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저희 부부는 어머님이 퇴원을 하시는 주말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아직 거동도 안 되고 안색도 너무 안 좋고 무엇보다도 며칠 사이에 다리에 근육이 다 빠져서 가늘어진 다리를 보는데 누가 봐도 당장 퇴원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며칠이라도 더 입원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 어머님 아직도 저렇게 안 좋으신데 집으로 갔다가 괜히 또 사고나 더 나면 어떡해. 그냥 며칠 더 입원하시게 해. 병원에만 계셔서 안색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병원 측이랑 이미 얘기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퇴원하시면 저희랑 있을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동서는 어머님의 창백한 안색에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는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무언가에 사인을 하더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을 모시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그 틈에 간호사에게 방금 동서가 사인한 게 무엇이냐고 물었죠. 자의퇴원서예요. 아직 병원에 더 계셔야 하는 환자분을 퇴원시키겠다고 보호자분이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퇴원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알려드렸다고 사인을 하시는 거예요. 글쎄, 무리하게 퇴원을 시키느라 자의퇴원서에 사인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할 만하니까 퇴원하는 거라는 동서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죠. 동서네가 병원 측에 우겨서 회복도 되기 전에 퇴원을 하겠다고 한 거였죠. 내가 방금 간호사한테 물어봤는데 자의퇴원서에 사인을 했대. 자의퇴원서가 아직 퇴원할 때가 안 됐는데 환자가 보호자가 우겨서 퇴원을 할 때 사인하는 거래. 아무래도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지금 무리하게 퇴원하는 것 같아. 어머님 상태를 봐도 지금 퇴원할 때가 아닌데 퇴원하는 거잖아. 그리고 퇴원하고 재활병원으로 가는 거 아니고 동선의 집으로 간대. 저는 이 얘기를 남편에게 전해주었어요.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다가갔죠. 너 지금 퇴원 무리하게 진행하는 거야. 엄마 재활병원으로 가시는 게 아니고 너희 집으로 간다는 건 또 무슨 말이야? 너 엄마 재활치료 시킬 생각은 있는 거야? 남편이 시동생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모시러 갈 생각이었는데 동서가 당연하다는 듯 자기네가 모시겠다고 말을 하니까 남편에게 얼른 알려줬죠. 그럼 엄마 퇴원하시는데 혼자 있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재활병원도 병원이잖아. 병원에 계시면 더 안 좋을 것 같아. 병원을 어떻게 믿어? 우리가 모시는 게 훨씬 마음 편하지. 재활병원에도 다니든지 입원을 해야지 회복이 되지. 그냥 집으로 가면 어떡해?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는 게 맞지. 이 상태에서 왜 무리하게 집으로 모시는 건데? 내가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받게 할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나도 엄마 걱정하고 있으니까 형도 너무 걱정하지 마. 이제 올라가 봐. 우린 엄마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야 돼. 괜히 집으로 가지 말고 재활병원으로 바로 입원하시게 해. 집으로 가면 더 위험하지. 돈 아까워서 병원이나 제대로 다니겠어. 너도 일하면서 무슨 병원으로 모시고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 퇴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단 말이야. 집으로 간다고 하면 어떻게 안심을 해. 시동생은 어머님을 직접 모시면서 병원도 다닐 거라고 하는데 남편은 그 전에 수술하냐 마냐 갖고 싸웠던 일이 있어서 못 믿어했어요. 형은 나를 왜 이렇게 못 믿어? 물론 내가 돈 걱정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엄마 걱정을 안 하겠어? 형도 나한테 적당히 해. 나도 슬슬 짜증나려고 하니까. 그리고 내 엄마이기도 해. 시동생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남편이 어머님에게 물었어요. 어머님이 싫다고 하면 그 핑계를 대서라도 시동생 집으로 어머님이 가지 않으실 수 있게 하려고요. 엄마, 동생네 집으로 가는 거 괜찮아? 우리 집이나 재활병원으로 입원하는 건 어때? 엄마도 그게 낫지 않겠어? 지금 집으로 가면 엄마 생활하시는데 불편하기만 할 텐데. 괜찮아. 나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둘째네로 갈게. 갈 길 먼데 얼른 올라가 봐. 그런데 의외로 어머님이 시동생네로 가는 것을 반대하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전화를 하셔서 병원에 더 있고 싶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시동생네 집으로 가는 거 괜찮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네가 간호사에게 퇴원 약을 받는 사이에 어머님이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니 제 손에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지 말고 쟤네들 가면 이따가 봐라. 내가 이거 준 거 쟤네가 알면 안 되니까 조심해. 저는 어머님이 너무 은밀하게 말씀을 하셔서 이건 분명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하고
어머님이 주신 쪽지를 확인해 봤죠. 내가 내일 연락이 안 되면 신고부터 해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가 있다는 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 쪽지를 보여줬죠. 난 아무래도 이대로 서울에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 당신 혼자 서울로 가. 내가 내일 엄마한테 전화해보고 뭔가 이상하면 그때 동생네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나도 당신이랑 같이 있을래. 나도 불안해서 이대로는 서울에 못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남편과 저는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시동생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숙소를 잡았어요. 아침이 되자마자 전화를 걸고 혹시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바로 가보려고요. 물론 동서나 시동생에게는 저희 곧바로 서울로 가겠다고 말해둔 상태였죠. 초조하게 밤을 보내고 저희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혹시 식사 중이거나 잠깐 못 보신 것일 수도 있으니까 30분 뒤에 다시 전화를 드렸지만 또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동서도 받지 않더라고요. 시동생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역시나 받지 않고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쪽지가 신경이 쓰여서 그때부터 엄청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 정말로 뭔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불안하지? 조카한테 전화해봐. 걔한테는 전화 안 해봤잖아. 걔는 받을 거 아니야. 빨리 해봐.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조카에게 재빨리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근데 조카가 소곤거리며 말을 했어요. 꼭 전화를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요. 엄마한테 전화 걸었는데 받지 않으셔서 너한테 했어. 엄마 지금 뭐 하시니? 안녕하세요, 큰엄마. 엄마는 지금 욕조에 물 받고 계세요. 근데 지금은 전화 못 바꿔드려요. 근데 넌 왜 이렇게 조용히 말하니? 전화는 왜 못 바꿔주는데? 집에 무슨 일 있어? 욕조에 물 받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전화까지 못 받나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카에게 물었죠. 제가 폰을 몰래 가지고 와서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주말엔 폰 사용 금지라 엄마가 숨겨놓은 거 몰래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벨소리 울려서 엄마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곧 동서의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지르는데 듣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귀신 같은 놈! 그걸 찾아서 또 휴대폰 하고 있었어! 중독이야, 중독! 너 핸드폰 당장 내놔! 동서가 조카를 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저는 더 깜짝 놀랐죠. 찬물 다 찼어? 미지근한 물도 안 돼! 이 노인네 찬물에 덜덜 떨면서 고생 좀 해봐라! 동서의 집에 계신 어르신이라곤 어머님밖에 없는데 찬물에 덜덜 떨면서 고생을 해보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술까지 한 아픈 노인을 찬물에 목욕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저는 충격을 받았죠. 동서 미쳤나 봐. 어머님을 찬물에 목욕시키겠대. 최근에 수술도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해? 그러면서 뭘 하는 줄 알아? 고생 좀 해보라는 거야.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하다 이젠 별짓을 다 해. 잘 돌보지는 못할 망정 가만 안 둬.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과 저는 바로 동서내로 향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쳐들어갔죠. 그런데 그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전화가 엄청나게 울리더라고요. 조카랑 통화를 끊고 나서 분명히 조카가 저와 통화를 했다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네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불안해서 전화를 했겠죠. 하지만 저희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까지 내려와 있는 건 몰랐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랑 그 집에 쳐들어가니까 동서랑 시동생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여기 계세요? 서울 가신 거 아니었어요? 왜 연락도 없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전화는 충분히 했지. 전화를 안 받은 건 동서였지. 지금 어머님 어디 계셔? 우린 어머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뭐하고 계시는지 당장 알아야겠어. 어머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동서랑 시동생이 아주 당황을 하더라고요. 동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시동생도 눈길만 피하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제일 먼저 욕실부터 살폈죠. 근데 어머님이 욕조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장 욕조 물 온도부터 확인을 했는데 물이 정말 차가웠어요. 여보, 당장 이리 와. 어머님 여기 계셔. 물이 너무 차가워. 빨리 어머님 꺼내야 돼. 도와줘. 어머님이 그 찬물에서 몸을 덜덜 떨고 계시는데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직도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노인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요. 바로 어머님 몸을 이불로 둘둘 말아드렸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몸을 덜덜 떠는데 이런 일을 이미 예상하고 저에게 쪽지를 주신 거였죠. 동서, 서방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퇴원도 억지로 시키더니 아직 몸이 회복도 되지 않는 어머님을 찬물에 넣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동서랑 시동생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님이 몸을 덜덜 떨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라고요. 이것들이 나 감기 걸려서 크게 한번 아파보라고 일부러 찬물을 욕조에 받은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 내가 퇴원하기 전에 저것들끼리 하는 얘기 들었어. 저것들이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러는 거다. 어머님의 말을 들은 동서와 시동생이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치매까지 있으신 거예요? 물이 좀 차가운 건 맞지만 설마 저희가 일부러 그랬겠어요? 집안일하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실수로 그런 거죠. 저희가 정말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래, 우리는 엄마 씻겨준다고 아침부터 목욕물 받고 그랬는데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 동서와 시동생이 이럴 땐 정말 합이 잘 맞더라고요. 그렇지만 조카와 통화를 하는 동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건 구질구질한 변명이라는 게 뻔했죠. 동서랑 서방님 거짓말 참 잘한다. 이럴 때 보니까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네. 근데 어떡해. 내 폰은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있어. 아까 동서가 어머님 목욕물 찬물로 받으라는 거 다 들었어. 미지근한 것도 안 된다며. 찬물이어야 한다며. 내가 그 소리 듣고 달려온 거야. 제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시동생이랑 동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우리가 괜히 그런 줄 알아요? 우리도 오줌 약이 오르면 그랬겠어요. 우리도 다 사정이 있었다고요. 무조건 우리가 나쁘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입장이 있었으니까 형님은 단편적인 것만 보고 우리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와중에 동서가 악을 쓰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더더욱 동서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수술하고 온 어머님을 찬물에 목욕시키는 거 정상 아니야. 지금 동서가 나한테 목소리 높여서 당당하게 소리칠 일이 아니라고. 어디 한번 말해봐. 어머님한테 뭐가 그렇게 약이 올라서 그런 짓까지 했는데? 우리 돈 좀 필요했어요. 사업도 망했는데 농사일도 잘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돈 좀 달랬는데 그거 안 된다고 자꾸 버티잖아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위해선 뭐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 아니냐고요. 어떤 자식이 부모가 돈 안 준다고 찬물에 목욕을 시켜요. 그것도 아픈 사람한테. 그런 이유라면 나랑 남편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죠. 병원에 더 모셔야 하는 분을 억지로 퇴원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잘 모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찬물에 아픈 분을 담글 수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러고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한번 당해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족은 곤란해 죽겠는데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잘만 사는 어머님 보기가 얄미워서 그랬어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은 거라고요. 동서, 말 조심해. 어머님이 동선에 안 도와준 게 왜 얄미운 일이야? 동선애가 어머님한테 뭐 돈 맡겨놨어? 참을 만큼 참았다고? 그렇다고 이런 짓을 해? 동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남편이 화가 나서 시동생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너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경찰 한번 불러봐!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경찰 얘기를 꺼내니까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시동생이 무릎을 꿇더라고요. 지금 후회하고 있으니까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 일은 우리끼리 아는 걸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동서도 자기 남편의 눈짓에 얼른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을 하더라고요. 저도 잘못했어요.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어머님도 이제 몸 녹이시고 있고 일도 금방 해결됐잖아요. 형님이 어머님 모셔가세요. 저희도 더는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안 할게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우리가 안 막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줄 알고.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인 줄 알아? 너희가 무릎을 꿇던 말던 난 경찰 부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형, 제발. 내가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반성하고 있잖아. 왜 경찰까지 불러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제발 용서해줘. 형만 눈 감아주면 되는 일이잖아.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뭐? 눈을 감아줘? 네 뜻대로는 안 될 거다. 재수 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이번 일로 벌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곧장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경찰에 신고할 만한 일이었어요. 저도 이대로 남편이 용서하자고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은 바로 왔죠. 그리고 동서와 시동생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저랑 남편은 어머님을 모시고 바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고요. 안 그래도 거동도 안 되고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은 춥게 있으면 폐렴의 위험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병이 폐렴입니다. 특히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이 누워만 있으면 폐렴에 걸릴 위험이 큰데 거기다 찬물에 몸을 담그셨다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며칠만 해도 몸 상태가 크게 악화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폐렴은 어르신들에게 엄청 위험해서 단 며칠만 해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는데 저랑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에게 정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은 대학병원에서 영양제도 맞고 재활치료도 받으면서 아주 천천히 회복이 되셨어요.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을 때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히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쪽지를 주신 건 너무 다행인데 동선애가 무슨 짓을 할지 다 알면서도 왜 미리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물었던 이유는 동서랑 시동생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어머님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경찰이 알려줬던 것 때문이었죠. 저희는 동서랑 시동생이 대충 조사나 받다가 끝나길 바라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거든요. 수술 앞둔 저녁에 잠이 들었다가 애들 대화 소리에 깼어. 둘째랑 둘째 며느리랑 대화하는 소리더라. 내가 수술을 받는 걸 못마땅해 하는데 돈이나 축내는 늙은이라고 하더라고. 자기들한테는 도움도 안 주면서 돈 쓰기 바쁜 인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나도 괜히 서럽고 민망해서 눈물이 나더라. 넘어져서 뼈 부러진 것도 서러운데 치료받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자식 말에 내가 염치 없는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어머님 말은 기가 막혔죠. 잠든 어머님을 옆에 두고 동서와 시동생이 수술비가 들어가는 거 아깝다는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들으며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자기네가 받을 재산이 줄어든다고 걱정도 하더라고. 나는 차마 일어난 티 하나 내지 못하고 가만히 숨죽이고 있었어. 걔네가 사업 말아먹고 고향 내려와서 산다고 나한테 받아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런데 나한테 또 돈 달라고 하더라고. 농사 망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렇게 도와준 적이 몇 번 있었다. 니들한테는 미안해서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습관이 돼서 농사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나한테 돈 받기 급급하더라고. 그래서 자립심이 생기겠나 싶어서 이번엔 안 된다고 한 거야. 더는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 내가 자꾸 이러면 첫째한테 말하겠다고 했지.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더라. 걔네가 너희 눈치는 많이 보니까 그나마 좀 조용해졌어. 그러다가 내가 다친 거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과 통화하는 걸 동서가 유독 싫어했던 이유를요. 혹시나 어머님이 돈 얘기에 대해서 저에게 할까봐
동서가 불안해했던 거죠. 꾸준히 돈을 요구하면서 그게 우리 귀에 들어가는 건 또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다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술한다고 병원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싫어했던 거지.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둘째 아들이 한다는 말이 망할 노인네가 돈도 안 주면서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 치료한다고 다 써버리네. 골탕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 그 말을 듣고 둘째 며느리 한다는 말이 찬물에 목욕이라도 시키면 감기 심하게 걸려서 고생할 텐데 이러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야. 휴대폰도 빼앗고. 이러면서 둘째가 좋다고 낄낄대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절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것들 내가 괘씸해서 가만히 있을 순 없겠더라. 어머님의 말을 듣는데 동선애가 어쩜 그렇게 철이 없고 심보가 악독할 수 있는지 정말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다친 자기 엄마를 옆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너한테 아침에 연락이 없으면 신고하라고 했던 거다. 물론 내가 퇴원하는 날 둘째네 안 가겠다고 버티면 안 갈 수도 있었겠지.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짓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제대로 밝힐 수가 없었을 것 아니겠니? 갑자기 들은 말이라 내가 뭐 녹음을 하겠니? 증거가 있니? 어쨌든 대비를 하겠다고 너한테 그 쪽지를 준 거야. 이것들이 저지르려고 하는 짓을 너희도 알 수 있게 하려고. 동선애가 어머니가 자는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다곤 하지만 그때 어머님이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니까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통해 시동생이랑 동서가 하려는 짓을 잡아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다.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정말 나에게 그런 짓을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인데 나한테 그렇게까진 하지 않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지. 물론 착각이었다. 근데 정말로 집에 데려오자마자 핸드폰도 빼앗았어. 너희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고 음식도 죄다 찬 걸 주고 팡도 차게 하고 기어이 찬물에 나를 담그더라.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 몸이 안 좋았잖아. 그래서 정말 이러다 금방 어떻게 되겠다 싶을 때 너희가 찾아온 거야. 너희가 나를 살린 거다. 남편이 어머님의 얘기를 듣다가 참았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시동생에 대한 분노와 어머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와 남편은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녹음했어요. 동서와 시동생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요. 당연히 동서와 시동생은 노인을 업신여긴 대가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죠.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어느 정도 회복한 어머니는 저희가 좋은 재활병원으로 모셔서 제대로 치료받게 해드렸어요. 너희한테 고맙고 미안하다. 덕분에 치료받아서 고맙고 이런 일을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항상 멀리 떨어져 살면서 자주 왕래도 못하는 게 죄송했는데요. 너희 열심히 사느라 바쁜 거 다 아는데 그런 생각 왜 하니? 나는 한 번도 그걸로 서운했던 적이 없다. 바쁜 너희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할 뿐이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짜냈는지 몰라요. 자식에게 신경 쓰이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힘들다는 자식 도와주고도 그런 대접을 받은 어머님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나이 든 게 무슨 죄라고 자식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어야 했나. 자식들도 나이 들고 몸 약해질 텐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머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서울에서 저희랑 가까운 데 사시는 건 어때요? 여기서 재활치료도 틈틈이 받으시고 완전히 회복하면 운동도 하시고 저희랑 맛있는 것도 먹고 저희 자주 보면서 사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의 제안을 어머님이 처음엔 마다하셨어요. 듣자마자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네가 나 도와준 건 고맙지만 내가 너희 곁에서 사는 것도 민폐지. 엄마, 이 사람 말대로 해. 이제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사는 거 내가 불안해서 싫어.
여기서 같이 지냅시다. 그리고 같이 사는 게 왜 민폐야. 가족이 같이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남편과 저는 진심으로 어머님과 함께 있길 바랐죠. 그러자 어머님은 며칠 고민을 하시다가 고향에 있는 집과 땅을 팔고 저희와 아주 가까운 곳에 따로 집을 얻으셨어요. 사는 건 따로 하자.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너희가 나 모시고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고맙게 받으마. 하지만 나도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 여지껏 그렇게 살아와서 나는 혼자 지내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말이야. 저희가 같이 살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머님이 회복도 많이 하셔서 거동도 가능하고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 어머님의 표정은 너무나 밝아졌어요. 저희랑 자주 만나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같이 영화도 보고 있고요. 다음 휴가 때는 같이 여행도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에게 먼저 보자고 하거나 연락을 자주 하진 않으셨어요. 그것도 저희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걸 알았죠. 어머님의 표정이 밝아지니까 저도 마음이 많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정말 반갑지 않은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저희 반성 많이 했습니다, 영수님. 엄마는 잘 지내세요? 저희는 벌 다 받고 다시 농사를 시작했어요. 고향인데 엄마도 없고 저희끼리 사는데 마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어머님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어머님께 전화를 하셨어야죠.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형도 전화를 안 받는데 전화 받아주는 건 형수님밖에 없네요. 형수님, 저희 엄마 잘 지내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느 때보다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서방님하고 동서도 정신 차리고 일하세요. 어머님 재산 탐내지 마시고요. 그러려고요. 제가 저지른 짓이 한심하고 못된 짓이긴 해도 지금은 정말로 반성 많이 했어요. 엄마 좀 뵙고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형수님이 자리 좀 마련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동생의 말에 저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직접 여쭤봤죠. 시동생이 어머님을 뵙고 얘기를 나누길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둘째 내와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해. 천륜이 어쩌고 그런 복잡한 거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련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난 이제 나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다. 다 지겨워. 꼴도 보기 싫어. 자식만 보고 살면 뭐하니? 이 꼴을 당했는데. 어머님은 꼴도 보기 싫다며 평생 의절관계로 살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경찰까지 부를 만한 일을 당하고도 어머님이 그래도 자식이라고 챙기려고 했으면 제가 나서서 막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의 말씀을 시동생에게 전했더니 시동생은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엄마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계속 연락할 거예요. 저 이제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사는 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세요. 안 말려요. 근데요, 어머님도 어머님 인생 사실 수 있게 너무 자주 연락해서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 살고 계시고 저희랑 가까이 살면서도 저희와 무언가를 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혼자서 인생을 즐기시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도 어머님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난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 이젠 엄마가 당신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 남편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도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됐고 동서와 시동생은 알아서들 살겠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도 잘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엔 엄마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요즘엔 그게 미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자신의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세요.